안녕하세요, 링고스파이 카일입니다. 오늘은 자칫하면은 어학연수를 망칠 수도 있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일랜드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또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학연수 학생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어학연수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뵙게 되었어요. 이 5가지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거나 유의하시면 굉장히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기초 실력 상태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겁니다. 모든 어학원은 레벨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초 실력 상태로 어학연수를 떠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데 완전한 기초 실력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1년 후에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언어 실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기초 실력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수료하게 되는 레벨이 한 초중급 상태나 중급 정도에서 수료를 하시게 되는데 시작을 하실 때 초중급이나 중급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보통은 중고급 상태에서 수료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굉장히 그 폭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수영으로 비교를 하자면 완전한 기초 상태라고 하면은 숨을 참는 법, 물에 뜨는 법을 배우는데 벌써 몇 개월의 시간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작 수영을 배우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내가 물에서 뜨는 방법도 알고 있고 숨을 참는 법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수영만 배우면 되는 학생들은 같은 시간 대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습득해서 실력을 늘려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죠. 어학연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후에 떠나실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학원을 다니실 때 결석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의외로 떠나시기 전에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 어학원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막상 어학원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교류를 시작하시다 보면 파티도 다니시게 되고 여행도 다니시게 되기 때문에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일랜드는 펍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유흥 문화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에 휩쓸리게 되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고 그 다음날에 어학원에 출석하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학생비자분들이에요. 학생비자분들은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는 동안은 출석률을 85% 이상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출석률이 8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우선 어학원에서 경고가 날아오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추방 조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분들도 그렇고 워홀 비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일랜드가 최저시급이 높다 보니까 이 돈 버는 재미,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업보다는 일 쪽에 좀 더 비중을 크게 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학교에 결석을 하게 되거나 혹은 학교에 갔다가도 수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찍 학교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초에 아일랜드에 어떤 목적으로 가시려고 하셨는지를 한번 꼭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학교와 일상생활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영어 실력이 단기간에 빨리 향상되는 최고의 방법은 어학연수도 하고 일도 하면서 이 생활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설명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바로 아카데믹 잉글리시고 또 하나는 이 서바이벌 잉글리시라고 생각해요.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 교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어를 말하고 서바이벌 잉글리시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이나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배울 수 있는 영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동시에 잘 유지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신다면 저는 최고의 어학연수 효율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한국인들끼리 계속 어울려 다니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아일랜드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향수병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369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 3개월, 6개월, 9개월 차 이런 시기가 올 때마다 슬럼프가 오거나 혹은 향수병이 오거나 굉장히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고 고향이 그리워지고 혹은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이런 시기가 오는데 이럴 때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무래도 말도 더 잘 통하고 또 한국 음식도 같이 해 먹을 수 있고 또 한국 사람들끼리 더 많이 휩쓸리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끔씩 어울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배우러 거기에 갔잖아요.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같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인들 커뮤니티에 속해서 나의 생활 대부분을 그 안에서 보낸다고 해버리면 외국인들의 생활이라든지 문화를 습득할 시간을 많이 놓치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만약에 한국인들끼리 만나는 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어학원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아이리시 친구들이라든지 유러피안 친구들을 그 자리에 함께 데리고 가서 한국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자리라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돈을 너무 아끼려고 하다가 더 큰 거를 놓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돈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택시라든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는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시간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시간보다는 조금 더 다른 생산적인 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외국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 파티라든지 모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 어느 정도는 돈을 써야지 되는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지 않고 장을 봐서 나 혼자 집에서 밥을 해먹는다든지 외부 생활을 전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외국에 어학연수를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과 교류를 하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출은 이런 곳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는 바로 집을 구하실 때인데요. 위험지역에 보면 가끔씩 매물이 싸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위험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매물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게 되고, 같은 조건이라면 다른 지역보다는 그 매물이 조금 더 쌀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안전을 과연 담보로 맡겨야 할까를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신 후에 결정을 하실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학연수를 망칠 수도 있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도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와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경험해 봤는데요. 사실 제 인생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앞으로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시는 분들 역시도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경험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해외로 떠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적이고 값진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링고스파이의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